기자 수첩 뭐 가지고 오셨어요? 자동차를 적게 타면 보험료를 돌려주는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죠. 드라이빙 마일리지 제도라고 합니다. 자동차 적게 타면 보험료를 그렇습니다. 캐시백 해줘요. 내가 돌려줘요. 자동차를 얼마나 덜 탔나를 실적으로 제출하면 예. 거기에 맞게 자동차세, 보험료, OK 캐시백 등등의 형태로 해서 금액을 되돌려받게 됩니다. 뭐 오늘 꼭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휴가 때 이번에 지지난주죠. 유럽에 또 특히 이제 독일에 며칠 머물렀는데 예. 그때 이제 생각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할까 싶습니다. 자동차 덜 타기, 무조건 에너지 소비 줄이기. 우리는 지금 첫 걸음마 단계에 겨우 이걸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요. 유럽을 돌면서 정말 좌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곳곳에 태양광 지붕과 들판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많은지 풍력길 발전기가 많은지 도시 주변에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요. 차들은 또 왜 이렇게 정말 아직도 작은지. 대부분 나라에서 중대형차 비율이 30% 수준이거든요. 예. 우리는 70%가 넘습니다. 중대형차가. 예. 정상이 아닌 거죠. 우리나라가 필요 이상 큰 차를 많이 타고 또 큰 차 타도 별로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뒤져도 너무 뒤지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 가로등은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매달려 있어요. 예. 그걸로 가로등을 켭니다. 가로등 정도는 얼마든지 예. 태양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로등에 연결할 전기선이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가로등 밑에는 공용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래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차면 쓰레기통이 자동으로 그걸 갖다 꽉 압축시켜갖고 조그맣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에너지는 가로등에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끌어나옵니다. 그래요. 이런 식인데 우리는 정말 너무 안 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요? 뭡니까? 이게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들어갔던 건데요. 국회 의결을 끝냈습니다. 이미.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사면 보조금 받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사면 부담금을 물어야죠. 예, 예. 그러니까 대형차 타지 말고 작은 차로 바꿔라. 벌써 이거 지난해 아마 겨울에 통과가 끝난 건데 예. 대기업이 반발하고 경제부처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다며 못 본 척하고 또 보수 언론들이 나서서 이걸 막아서 경제신문들이 막아서 막 짜고 치고는 고스톱이죠 사실. 아니 왜 막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 자동차 파는 실적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 이산화탄소가 어떠고 저떠고 이러면. 그러나 유럽에 수출하는 자동차는 이미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럽에는 그렇게 수출하면서 내수용은 그렇게 못 만든다는 거예요? 수출은 많이 하겠는데 그 대신 우리 국민이 매연가스하고 미세먼지를 많이 마셔주셔야 그 힘으로 수출을 많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내가 뭐 조국을 위해서 내가 뭐 까짓거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내가 다 마실게요. 설마 정말 그런 거야 알겠지만 해석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 싸게 유럽에 수출하고 미국에 수출하려니까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기준에 맞춰서. 거기서 수익을 남기려면 미안하지만 국민들은 이산화탄소를 좀 많이 먹어 드시라 이런 얘기인데요. 참 답답한 거죠. 독일이 생태환경 에너지 절약에 힘쏟는다고 저는 가보진 못했거든요. 듣기만 했는데 가보신 분 얘기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네요. 예를 들면 바덴베르텐베르크주 같은 경우는 녹색당 주지사가 이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엄청납니다. 뭐 독일 전반을 얘기해도 이렇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규제 무지하게 엄격합니다. 그래요? 초록 자동차, 노란 자동차, 빨간 자동차로 나뉩니다. 뭡니까? 자동차 이 등급이 다른 겁니다. 베를린 도심에 환경존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초록색 자동차만 들어올 수 있어요. 스티커를 초록색을 받은 자동차. 어떤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아주 적은 자동차. 미세먼지 합격 받은 자동차. 아예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초록색 안 달면? 못 들어옵니다. 예. 환경존 진입이 아예 차단돼 있고요. 도심에서 30km 이상은 아예 달릴 수도 없고요. 시속 30km? 그렇습니다. 예. 기어가는 건데요. 30km면? 아니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부르크라고 있어요. 독일의 환경 수도라고 불리는 또 유명한 환경 도시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텐베르텐베르크주에 속해 있는데 배출 오염이 높은 빨간색 스티커는 마을의 근처에도 오지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봉단지라고 있어요. 보봉단지는 정말 재밌습니다. 좀 길게 소개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건물을 상업용 건물과 주택 건물로 나뉩니다. 상업용 건물은 전부 다 솔라식 건물로 돼 있어요. 태양광 에너지 건물로 돼 있습니다. 상업용 건물에는 전기 공급선이 없어요. 아예요? 예, 상업용 건물은 그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는 그 건물에서 발전시켜야 됩니다. 태양광으로 모두 해결. 그렇습니다. 주택은 세 단계로 나눕니다. 저에너지 하우스, 패시브 하우스, 에너지 플러스 하우스. 어떻게 나눠지는 겁니까? 저에너지 주택은 독일이 좀 춥거든요. 춥죠. 그러니까 난방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일반 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반밖에는 안 되는 주택을 저에너지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패시브 하우스는 거의 에너지 소비가 제로에 가까운 하우스. 에너지 플러스 하우스는요? 이거는 패시브 하우스로 지었는데 태양광 발전을 더 강화시킨 거라 옆집에다 에너지를 나눠주는 집. 네, 자기는 이미 쓰고 넘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을의 집들은 전부 다 세 가지예요. 저에너지, 패시브, 에너지 플러스. 예, 그러니까 다른 마을에 비해서 뭐 에너지가 넘쳐나는 거죠. 네, 이런 식입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복마을 주택단지에는요. 집마다 정원이 있어요. 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그래요. 마을 공원이 있습니다. 예. 마을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예. 자전거 주차장이 있어요. 그럼 없는 건 뭘까? 없는 거요. 자동차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다고요? 예. 이 마을에 주민등록을 하려면 주차장을 갖지 않는다는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는 어디에 세웁니까? 차는 마을 저 외곽에 있는 공공 주차장에 세우고. 공용 주차장에? 예, 그렇습니다. 물론 주차비는 내야 됩니다만. 그건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유는요? 뭐 이 마을은 완전히 생태 마을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마을의 길이라고 도로라고 하는 곳은 어린이가 노는 곳이지 차가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와.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길과 마을 정원에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거죠.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보복마을입니다. 독일의 보복마을. 보복마을. 이거 꼭 가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마을을 하나씩 늘려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조차 국회 의결이 끝났는데도 여기저기 막아서는 세력 때문에 이게 관피하고 이게 그런 거죠. 자, 생각할 게 많은 아침. 독일 잘 다녀오셨네요, 변상욱 대기자. 뭐 많이 놀라고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